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박건아 이사님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분장실부터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영화 배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동안에 혹시 비결? 보통 이제 운동선수 하면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피부가 안 좋아져서 좀 이제 생각보다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이런 운동선수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동안이시네요. 아유, 과찬이시고요. 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가 저 혼자 막 착각도 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좋게 봐주시니까 또 관리를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감독이란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예, 삶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최대한 좀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려기도 하고, 또 좀 많이 웃으려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데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원래는 되게 깊게 빠졌던 성격이거든요.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빠졌던 성격인데, 어느 순간은 조금 이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어떤 모든 일들을 좀 단순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그때부터 조금 덜 늙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요즘은 좀 잘 안 치지만 테니스 공을 그냥 계속 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보통 어떤 식으로 축구공을 차거나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실 축구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러시겠네요. 축구 해가지고 축구공 안 차시겠네요. 축구 말고는 사실 축구보다는 이제 축구 말고는 이제 골프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운동의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오직 그 운동 뭐 축구든 웨이트든 골프든 스포츠 할 때 그것만 빠져 있으면 잠시 생각이 한쪽으로만 머물게 되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운동을 함으로써 그게 또 젊어지는 또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건 여담입니다만 축구 선수들의 골프 비거리가 아주 멀리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맞는 얘기입니까? 비거리는 제가 봤을 땐 야구 선수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예. 뭐 축구 선수는 아무래도 하체가 네. 아무래도 야구 선수보다는 좀 더 튼튼하다 보니까 네. 예, 뭐 골프가 이제 하체도 쓰는 운동이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축구 하는 선수들이 비거리보다는 좀 더 기술, 기술. 뭐 아이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리고 마지막 퍼터 이런 거 좀 잘하지 않나. 오늘 축구는 득점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게 축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어차피 골프도 이제 득점이- 조그만 안에 이제 득점을 했을 때가 가장 빨리 타수를 줄이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이 별명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별명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뭐 어떤 게 이제 또 궁금한데, 그러니까 찰리박, 그다음에 건버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좋아하는 이 별명은 좀 마음에 든다라는 게 있습니까? 뭐 별명은 어쨌든 다 마음에 들고요. 예, 찰리박은 사실 제가 만들었던 그러셨어요? 별명이고 건버지는 제가 수원에 가서 좀 성적이 괜찮다 보니 좋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정해주신 건데 찰리박이라는 별명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그 수원에 그 96년도 입단했을 때 95년도 입단했을 때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는데 루마니아 선수랑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합숙을 갔을 때.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그 바데아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저한테 제 이름을 바꿔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친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영어 이름을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나를 부를 때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그때 배우가 찰리 채플린이었거든요. 예.
웃음 속에 슬픔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분에서 또 어감도 편할 것 같아서 야, 너는 바다야 너 나한테 찰리박이라 불러라 그러겠더니 그때부터 그게 그 선수가 찰리박이 됐고 그게 하면서 찰리박이라는 별명이 됐던 거고요. 네. 건버지는 사실 이제 뭐 건버지라는 별명이 어쨌든 수원 팬들이 붙여주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건버지가 뭐지? 무슨 그래서 뜻이지? 예,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이제 뭐 건아 아버지 뭐 이렇게 잘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건버지 그래서 벌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웃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건버지라는 별명이 예, 좀 그래도 감사하죠. 예, 많은 팬들이 또 붙여주셨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입고 온 옷이 파란 색깔. 잘 일부러 어울리세요. 또, 네. 또 하고 이제 옷깃도 제가. 네. 이렇게 옷깃 보면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네네. 뭐 제가 골 넣었을 때의 세레머니를 항상 옷깃 세레머니를 했었죠. 선수 시절에 네. 했을 때. 그 세레모니를 하시게 된 계기는 있으세요? 아, 그것도 참 우연히 또 만들어져 된 건데 그게 아마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수원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거든요. 네. 그냥 오래됐으니까. 그랬을 때 성남하고 아마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고 제가 이제 상대 성남 선수와 경합하면서 득점을 하고 엉켜서 넘어졌었는데 지금의 유니폼들은 이게 깃이 없는 맞아요. 유니폼도 있고 라운드 같이 있거나. 네. 그때는 거의 깃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깃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엉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했던 세레머니는 골 넣고 이제 두 팔을 싹 이렇게 벌리는 거였는데 옷깃이 올라가서 이제 코너 플레이로 가면서 제가 이제 이걸 내리려고 정돈을 좀 하고 하자. 그 와중에 정돈을 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이제 그때 다음날 기사가 난 거예요. 아, 받거나 옷깃 세레머니 펼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팬들도 좋아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데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 시그니처 같은 그 세레머니가 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찰리박이나 옷깃이나 생각지 않았는데 유행이 됐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의도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레머니를 할 때 의도를 담긴 합니까? 보통 자신이 만든 세레머니를 미리 만들거나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감독은 세레머니를 연습도 시켜요, 선수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이유는 내가 득점을 하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저도 받거나 하면 수원 팬들이나 많은 팬들이 오키 세레머니 이렇게 딱 떠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자신이 득점했을 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축구에서 가장 팬들이 열광할 때는 득점이 났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팬들한테 더 많은 즐거움, 기쁨,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세레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독하실 때 선수들한테 또 요구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했죠. 너만의 특별한 세레머니를 만들고 그 기쁨을 표출해라. 네가 득점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선수한테도 동기부여, 내가 득점을 하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니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생, 뭐 축구라는 하나의 줄기로 쭉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뭐 축구 선수도 해보고 아니면 축구 감독도 해보고 코치도 해보고 행정가 하면서 좀 내 인생이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축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팀 모든 지도자분들이 가장 또 기억에 남고요. 고등학교 때 감독이셨던 오근영 감독님도 기억에 남고 또 뭐 저를 프로로 이끌어 주셨던 김호 감독님, 김호 감독님. 수원 삼성 창단했을 때 초대 감독이셨던 김호 감독님 덕분에 또 어쨌든 제가 수원에 올 수 있게 되고 저를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그래서 제가 또 좋은 팀에서 또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울산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는 홍명보 감독님이
또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수원에서 지도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코치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올림픽 팀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있어서는 대표팀에서 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영광, 그게 이제 월드컵에 또 지도자도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아무래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최고 수준의 그 선수들이고, 레벨 선수들이고, 또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서 또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또 알려주시고, 또 저 또한 많이 느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감독님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감독상 받으셨을 때 한번 제 프로에 출연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공부 안 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이제 축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축구 선수는 경기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갔을 때가 가장 힘들고, 또 경기에 못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상당했을 때. 예. 사실 뭐 축구 선수는 운동장 안에서만 본인의 모습을 또 축구를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재활하고 축구장 말고 계속해서 재활한다. 또 재활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냥 훈련하는 것보다 2배, 3배로 힘든 일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경기장에 못 나갔을 때, 부상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다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빨리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 지긋지긋한 부상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부상을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을 많이 당해봤었는데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선수로 힘들 때는 내가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재활하면서 힘들었다 그러면 감독할 때는 어떤 게 힘듭니까? 아무래도 책임인 것 같아요. 예, 감독은 승패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뭐 전술 전략도 짜야 되기도 하고, 또 선수들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관리도 또 해야 되고, 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졌을 때 승과 패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 예, 그런 자리가 가장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감독이 힘들 때 언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가장 힘들다 그러면, 물론 내가 원하는 선수가 스카웃 되지 않았을 때나,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하는데 준비를 쭉 할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경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네. 그런 것들도 힘든데 진짜 힘들 때는 전반전 끝났는데 스코어가 뭐 3대0, 4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 왜냐하면 뭐 축구가 2대0은 가장 뒤집기 좋은 스코어거든요. 해볼 만한. 한 골 넣으면 네. 또 바로 선수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목적의 동기부여가 있는데, 3골, 4골 넣으면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 축구에서 뒤집는 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 전반전 3대0, 4대0 끝나고 났는데, 딱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 낙하에 들어오면 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아마 많은 감독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후반전 시간이 굉장히 길죠. 막 45분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한 450일, 한 달 같기도 하고, 일주일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다시 또 경기는 졌지만 다시 시합은 계속되고, 시간이 예를 들어 일주일 있을 때가 있고, 뭐 3일 있다 경기할 때가 있잖아요. 프로 같은 리그 같은, 프로리그 같은 경우. 그랬을 때는 짧은 시간 그걸 또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할 때 감독은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승패.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 하프 타임 시간에 이제 이기고 있을 때는 기분 좋게 선수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대 0일 때는 다들 지쳐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힘들어 할 텐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딱 들어가면 선수들이 분위기가. 네, 뭐 이겼을 때는 딱 벌써 머리도 빳빳이 들고 상체가 벌써 딱 서 있어요. 근데 지면 다 땅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땅을 쳐다보고 이제 감독의 눈을 다 쳐다보죠. 네, 뭐라고 하셨나?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네, 선수들도 답답하니까. 그랬을 때는 일단은 딱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강하게 얘기할 때, 아 이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할 때가 있어서 딱 그거 같아.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할 수 용기를 북돋우는 하나하고 진짜 세게 욕하는 거 있죠. 뭐 니네 뭐 막 정신 차려 아니면 막 집어 던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자주 써먹지는 않는데 가끔 써먹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빠르게 선수를 조금 더 빠르게 교체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수비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도 많이 변화시킨다는 그런 것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라카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기억에 남는 경기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본인이 선수로서 기억에 남을 경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감독으로서 기억에 남는 경기도 있을 거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선수로서 경기에 남는 건 물론 뭐 많은 경기들이 있지만 그 수원 창단되고 첫 경기를 울산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은 이적료를 받고 굉장히 그 이랜드라는 실업팀에서 거의 1순위로 영입이 됐는데 기대가 그만큼 많았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도 많이 됐죠. 그래서 근데 첫 경기가 또 울산. 그때 울산의 그 상대 그 11을 보면 선수들을 보면 뭐 김병지 선수, 지금은 이제 또 고인이 된 제 친구 이제 유상철 선수, 뭐 국가대표 급이네. 급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울산하고 수원은 또 라이벌, 맞아요. 기업 라이벌이기 때문에 예, 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원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또 제가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영원히 기록에 남는 게 수원의 첫 승리인 거잖아요. 창단 첫 경기 첫 승리니까 그거 이제 제가 두 골을 넣었다는 거에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그 상대가 김병지 지금 강원 FC 단장님이신데 김병지 골키퍼였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분을 상대로 제가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기쁘고 그래서 가끔 사석에서 만나면 그 김병지 이제 선배가 너는 내가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골을 넣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많이 남고 네. 뭐 감독에서 경기들은 너무 많은 경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사실 감독보다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코치였을 때 수원에 있다가 올림픽 그 런던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첫 경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제가 들어왔는데 첫 경기가 잘못되면 네. 이거 내가 나 때문에 뭔가 좀 안 내 되는 것 탓인가? 같기도 뭐, 하고 그런데 그 경기를 또 이겼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한 수원의 팀만 있다가 국가대표로 경기를 가서 이겼던 경기들 네, 그런 경기들도 기억에 남고 또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경기도 경기지만 대회도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좀 뭐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브라질 월드컵을 끝나고 그때 저희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 그 엿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엿이 날라고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 감독 슈테리케 감독으로 네. 바뀌었는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코치로 또 이제 연차 같이 이제 이어서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인가 7개월 있다가 이제 호주 아시안컵에 나갔는데 그때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 안 난 기간에 이제 준우승했는데 그때 공항에 들어왔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꽃다발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지도자라면서 그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코치로서 어떤 같은 자리에서 엿을 또 받아보고 꽃을 받아보고 이런 게 그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승부의 세계에서 사는 이 사람들, 지도자나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선수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거 여쭤볼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좀 축구에 재능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라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딱 봤을 때 혹시 그 재능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재능이 보입니까? 네, 그렇죠. 뭐 부탁도 많이 받고 아, 우리 선수 좀 봐달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저는 뭐 보이긴 보이죠. 아, 좀 어느 때 이제 저희 하는 일이 또 지도자 하는 일 선수를 얼마큼 잘 성장시키려면 원석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도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선수가 잘 될지 안 될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선수 생활을 했지만 저보다 좀 더 뛰어났던 선수들이 오히려 크게 성장을 못하고 일찍 그만두거나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프로나 더 좋은 위치까지 가는 그런 선수들을 본 걸 보면 물론 기본적인 재능 그런 거는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네. 중요하지만 성장하면서 본인의 의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저는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 선발하는 게 이 선수가 성공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보면 이 선수들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너 잘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야 뭐 못한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한마디를 해줍니까? 만약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거는 역시 칭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라는 것이 축구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기를 뛰냐 안 뛰냐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마음이 자신감이 확 떨어졌다가 또 이기면 올라갔다가 내가 경기를 뛰면 올라갔다가 못 뛰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 선수들일수록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을 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분명히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선수가 받아들이고 또 지도자가 올바른 또 상황에 맞는 조언을 칭찬과 뭐 채찍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보면 이제 뭐 최근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때문에 부모님들 역시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축구에 재능이 있을까라는 관심도 많고 또 그냥 학생들 중에서도 축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즘에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스스로 익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디서 가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좀 더 나은 겁니까? 아무래도 뭐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요즘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부모님들이 또 축구나 또 아무래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분들 어떤 부모님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자식에 대한 애정이고 열정이기 때문에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따로 이제 과외 수업도 많이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라는 거나 스포츠라는 게 반복 훈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들 또 정확한 지식
그런 것들을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꿈나무들한테도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이 있잖아요. 아, 나는 되게 잘해서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될 거야 하다가 또 나가다가 한 게임 못 나가면 아, 나 어떡하지? 나 축구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텐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참 이게 좀 어려웠긴 한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선수가 본인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거는 모든 거를 선수들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많은 이제 일선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슈팅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아쉬운 건 특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예를 들어서 박관하면 박관하 우리 박진영 앵커님 같으면 그런 어떤 이 선수는 뭘 잘해. 예를 들어서 저는 선수 시절에 되게 헤딩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특징을 잘 개발하는 게 되게 어린 선수들한테는 중요하고 또 힘들긴 하지만 그 축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선수생활 할 때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포츠 브랜드 표어라고 하나요? 그랬을 때 뭐 포기하지 말자. 네, 그게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너무 인식이 저한테 확 꽂혀서 그래 힘들 때 포기하지 말자 했는데 근데 사람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자. 어떤 걸 후회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걸 한 발 더 뛰어야 되는데 안 뛰면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더 뛰자. 뭐 너무 이게 힘든데 참고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으면 이거 하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힘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선수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회피하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피해가려고 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는 해주거든요. 네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말로나 이런 거는 속일 수 있어도 내 몸은 네 자신이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얼만큼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한 만큼 그 몸이 너한테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참고 이게 어쩔 수 없다. 스포츠라는 거는 잘 참고 꾸준히 반복하고 이겨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조금 더 사실 힘든 세상에 좀 더 당당하게 좀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이렇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0대 한창 축구 열심히 하실 때로 돌아가실 때 그만큼 훈련하라고 하면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너무 빠르게 대답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자신 뭐 아쉬움은 있죠.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도 있었고 잘 해는 것도 아쉬움은 뭐 누구나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저 훈련이나 생활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회하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좀 더 현명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훈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후회는 안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때도 있었습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상당했을 때 아 그때.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만 쉴까 네. 이런 생각이. 뭐 부상당해서 잘 안 나섰을 때 빨리 생각만큼 안 나섰을 때나 경기를 내가 못 나갔을 때는 아마 많은 선수들이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길이 맞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 그만두고 싶다? 예. 그리고 너무 힘들 때, 운동이 너무 힘들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했죠. 그거를 이겨낸 건 본인의 의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의 조언도 좀 있었습니까? 뭐 축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그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얼마큼 이겨낼 수 있는 정신과 그런 준비를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물론 당연히 또 결과가 나와줘야만이 그게 완성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걸 이겨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현명하게 그 상황에 맞게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붙여서 또 뭐 좋은 뭐 선수 입장에서는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나 또 그 선생님, 그리고 또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의 역할이 또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얼만큼 선수가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의 역할도 그런 힘이 돼줬을 때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님이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축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반대했던 어머님이 고생은 더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저도 이제 선수 생활 하면서 부상도 있었고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굉장히 예전에는 예민했기 때문에 막 병도 많아서 오랫동안 아팠었을 때 또 어머님이 뭐 대전에 계신데 또 가정을 또 어떻게 보면 아버님 또 저 형도 버리시고 수원까지 그렇죠. 오셔가지고 다 케어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 짧은 기간 일본에 일본 J리그 가시아 레이선 팀에 잠깐 단계로 임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어머님 오셔가지고 다 이제 음식 해주시고 제가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또 이게 스포츠라는 게 단순한 운동일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제일 활약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또 본인이 잘 이겨내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 혼자 지금 계시는데 또 감사드린다는 또 인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생의 대부분이 축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축구는 뭡니까? 그냥 축구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바꿔난 것 같아요. 네. 그냥 오직 축구만을 뭐 눈으로 안 보셨으니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냥 축구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로지 축구 뭐 연습하고 쉬고 먹고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 오다 보니까 유흥이나 이렇게 술 뭐 그런 거나 뭐 유흥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게 빠지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인간의 그 본인의 심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저는 좀
참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선수를 제가 은퇴하고 지도자를 하면서 가끔 듣는 얘기가 저 선배나 후배 동료들 얘기가 건아 네가 맞았네. 형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같이 훈련했던 그 선후배들이 얘기가 형은 너는 놀러 가려고 할 때 안 놀고 그냥 운동만 하고 관리만 했는데 지금의 위치까지 오고 이제 본인은 일찍 그만둔 선수나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해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진짜 열심히 한 게 또 맞구나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한 우물을 파는 게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